혹시 그거 보셨어요? 레이디 가가가 월드 투어를 하는 도중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예정된 무대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거는 19살에 겪었던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이디 가가처럼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포를 겪었을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나 오늘 트라우마 겪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정말 무분별하게 쓰인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고구마 먹다가 체했는데 와, 나 고구마 트라우마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또 어느 장소에 가면 그냥 조금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나 여기 트라우마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사실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트라우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원래 의학 용어예요. 트라우마는 의학 용어로 외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으로 겪은 외상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외상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극도로 불안하고 공포 증상을 경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럴 때는요, 그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감정도 굉장히 과민해지고요, 신체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거나 혹은 환청이 들리거나 숨이 막히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금의 거부감을 느낀다? 이런 걸로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짜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거든요. 정말 큰 사고를 겪어서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걸 목격했거나 이럴 때는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재해 때문인데요. 지진이나 홍수, 태풍 이런 건 사실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하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 있죠.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불안장애, 사회적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거는요, 그 사건이 혹은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종결되지 않는 건 오래 기억하거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걸 반추라고 하거든요. 이 반추를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죠. 자, 앞으로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누구나 힘들어요. 다만 성향에 따라서 조금 빨리 해소할 수 있고 혹은 조금 더딜 수 있는 차이지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트라우마랑 자주 같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PTSD. 이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걸 줄인 말이에요. PTSD는요,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아주 심각한 상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인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폭력 혹은 공포 이런 거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직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이런 직업을 들 수 있겠죠. 특히 전투에 참여한 군인은 PTSD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PTSD를 겪는 군인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트라우마라는 건 사건이에요. 혹은 경험이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겪는 극심한 고통이나 불안, 공포, 신체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PTSD라고 합니다. 근데 PTSD 역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회사에 있는 단톡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알림만 울려도 나는 PTSD 오는 것 같아. 저는 굉장히 이런 표현 들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냥 좀 피곤하고 또 피로하고 또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걸 PTSD로 표현을 하면 정말 PTSD를 겪고 있는 분들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무리하게 물어보거나 그때 경험했던 감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그 아픈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 있거든요. 조언이나 해결책을 함부로 제시하시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 조언이나 해결책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PTSD를 겪는 사람들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 혹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렇게 좀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트라우마 그리고 PTSD가 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진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